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측면에서든 가장 복잡한 경기로 꼽히는 모나코 그랑프리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메르세데스 엔진의 압축비 논란이 해소된 채로 개시했지만 모나코 서킷 특성상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2016 모나코 그랑프리의 우승자는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였고 이 우승으로 시즌 5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과속과 파워 유닛으로 꼽을 수 있고 특히 과반에 달하는 선수들에게 페널티를 남겼던 핀레인 과속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번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파워 유닛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또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의 압축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획일화된 규정을 뽑아들어 재검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출력 차이만 존재할 뿐 구조상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라 봐도 되기 때문에 각 차량의 구조와 드라이버 실력의 조금의 의존도가 더 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신뢰도의 문제로 보이는 사고가 다수를 일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베르스타펜 차량의 엔진 스톨 현상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좋은 성능을 뽐내며 경쟁자들을 제치고 2그리드에 자리했던 베르스타펜이었지만 스타트에 필요한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고 클러치를 땡과 동시에 시동이 꺼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후속 차량이 피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재시동에 성공하며 한 바퀴를 돌았지만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승 경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곧장 리타이어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노리스도 러셀과의 경쟁 중 터널 안에서 출력이 급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며 레이스 이탈을 피할 수 없었고 원인을 알기 힘든 베어만의 리타이어와 과열로 인한 보타스의 리타이어까지 단순 결함으로만 총 4명이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앙토니 노게제 코너의 노면 파손 문제입니다. 레이스가 펼쳐지는 주말에 맞춰 노면을 재보수했고 중계상에 유독 더 새까맣고 번들거리는 질감의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중 런오프 구역을 제외한다면 라스카스와 앙토니 노게제 쪽의 아스팔트가 대표적인 재보수 구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의 아스팔트가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점차 파손되는 것을 화면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 중반부터 점차 노면이 파이고 중후반부에 다다를수록 타이어 마무리 아닌 완전히 굳지 않은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오면서 노면에 수많은 파편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60랩이 진행된 시점에 스트롤이 해당 지점을 밟고 그립 저하로 인한 미스브레이킹이 발생했으며 결국 세이프티카 상황을 불러냈고 레이스 재개 시점에 가속을 시작하며 앙토니 노기즈를 지날 때 충분히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던 르클레르가 스트롤과 같은 장면을 발생시키며 안타까운 리타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직후 세이프티카가 아닌 레드 플래그를 꺼내들며 노면 상태에 대한 회의를 이어갔으며 예상보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각 팀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레이스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엔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실상 모나코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크기 축소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느꼈던 점은 1번 코너에서 벽을 끊는 장면이 대거 줄었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다른 위험 코너에서도 충돌 장면이 꽤나 줄었다는 점에서 잘 만든 규정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수 추월이 어려웠던 것은 서킷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내구성 부문에서 신뢰도 문제가 매경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적인 주행 패턴을 타파하기 위한 랩당 배터리 최대 충전량을 낮추는 선택을 가져갔는데 리프트 앤 코스트 주행 방식은 줄었을지언정 단순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내구도가 과하게 낮아 거의 매 경기마다 한 개의 부품을 갈아 끼우는 팀이 있을 정도로 현재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시즌 초반을 이제야 벗어났는데 부품 부족 현상을 겪는다면 시즌 중반부터 페널티를 감수하고 추가 부품을 개봉해야 하는 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레인 과속 페널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 전체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핀레인 과속 페널티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전례에 없다시피 하는 양의 페널티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같은 사유로 나왔는데 먼저 FIA 측의 입장은 선수들이 피트 입구에 우측으로 바짝 붙여 진입하는 바람에 속도 측정 구간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단축됐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주의를 경기 시작 전 미리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페널티를 받은 수많은 드라이버 중 완주순위 3위였던 가슬리는 피트 리미터는 제한 속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피트에 진입하기 한참 전부터 리미터를 작동시켰으며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심판진에게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가 번복되기 위해서는 중대하면서도 관련성이 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3위 자리를 다시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페널티와 사고로 인해 길게 늘어졌던 레이스의 뒷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선 선수들의 페널티로 인해 알론소가 10위로 올라가며 올 시즌 멀게만 보였던 포인트를 예상보다 일찍 획득했다는 것이 극적인 요소였습니다. 다음 경기는 연전으로 이어지는 바르셀로나 그랑프리입니다. 올해로 계약기간상 마지막 경기가 될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